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7강 투자사 운용사 제7강 금상품 19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분에 보면 이 변액보험이다. 앞서 제가 6강에서 간단히 설명했는데 변액보험이다 또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다. 보험이다. 이렇게 썼는데 유니버셜 좋습니다. 자, 입주에서 그냥 이걸 변액보험이다 이렇게 써요.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요 보험료가 착 들어오잖아요. 요가 들어올 거예요. 맥이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면 요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 등에 이 돈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보험료 일부를 펀드 등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때 돌아다가 이제 이걸 다시 실적을 배당해 주는 거죠. 고객에게 실적을 배당해 줘요. 여기서 발생한 요 수익을 고객에게 실적 배당을 한다 이거죠. 근데 실적 배당의 형태가 이때 이 들어가는 요 보험료 요걸 여기서 이만큼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험료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보험료는 종전과 동일하고 나중에 뒤에 이 고객이 뭐 사망 등을 하면 그죠? 자, 사업에 대한 이게 발생하면 나중에 요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요 보험금 자체를 최초에 주기로 했는데 이만큼이면은 이거보다 많이 하거나 적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보험금 형태로 나중에 되돌려 주는 거예요. 이게 유니버셜 보험, 즉 변액 유니버셜 보험 또는 변액 보험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1항. 자, 틀린 것이죠. 19번 틀린 것은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한다. 근데 투자를 합니다. 한담. 실적, 여기서 발생한 실적을 수익에 펀드에 투자한 수익에 대한 실적을 고객에게 배당을 해주는데 이는 보험료를 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일이 발생할 때 지급할 보험금 형태로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동전과 동일하지만 이 보험금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계약자는 상품 형태의 상품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자금 운용에 대한 지시권이 있다. 말도 고객이 펀드가 이러이러한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A 펀드가 있고 B 펀드가 있고 C 펀드가 있습니다. 펀드는 포트폴리오죠. 일단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갑사, 을사, 병사에 투자한 게 있고 또 이 투자한 게 있다 이런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나는 요 펀드를 하고 싶다 이걸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 고객은 요 투자 펀드에 대해서 선택권이 있단 말이에요. 펀드 상품 일단 상품 선택권은 있어요. 그 나중에 뒤에 이거는 선택이 있는데 나중에 자금을 이렇게 운영하세요. 이런 운영에 대한 지시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운용 지시권은 없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요 고객, 즉 계약자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계약자가 고객이겠죠. 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럼 답은 2번이 틀렸죠. 자, 계약자는 상품 형태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대한 자금 운용에 대한 선택권은 운용에 대한 지시권은 없다 해야 되죠. 없다. 2번이 틀렸고. 자, 고객이 위험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요 펀드에 투자는 이게 실적이 작아지면 요 보험금이 기본 보험금은 보장이 되겠지만 이게 작아질 수도 있어요. 또 실적이 좋으면 커갈 수도 있고. 그 위험은 고객이 부담해야 됩니다. 자, 근데 기본 보험료만큼은 일단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하게 이는 분리계정 운영되고 그 다음에 인플레로 인한 보험금 가치 하락을 줄이는 인플레 해치 기능을 하기도 하고 역시 예금자 비보입니다. 그래서 펀드에 보통 투자하는 것들은 그게 다 예금자 비보라 보면 돼요. 좀 더 할 겁니다. 자, 다음 20번 보험 약관 해석의 원칙. 자, 우리가 보통 요 고객하고 요 보험회사가 자, 보험 계약을 할 거예요. 보험에 대한 계약을 할 거예요.
이때 이 보험에 대한 요 계약을 할 때 뭐였어요? 맞아, 약관이죠, 약관. 일반 약관이 있고 개별 약정이 있어요. 이때 일반 약관이 있을 거예요. 약관. 보험회사가 어떨 때 보험료 준다 이런 게 있잖아요. 할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석할 원칙. 요 보험 계약이 된 이걸 해석할 원칙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보험자가 유리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은 그 해석을 좁게 해석해야 된다. 이게 1항이 축소 해석의 원칙이죠. 축소 해석의 원칙이다. 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고객에게 보험회사에게는 유리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이런 것들은 넓게 해석하지 말고 축소 작게 좁게 해가지고 해석하라 이 말이에요. 확대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대 해석을 해버리면 이는 잘못하면 이거는요 오히려 보험회사에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는 확대 해석이 아니라 축소 해석이라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이게 약관 내용이 애매한 경우에는 약관의 작성자인 보험자에게 보험회사 업자, 즉 보험회사에게 불리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처음에 볼 때는 상당히 이 보험이 뭐도 혜택을 주고 뭐도 혜택을 주고 많이 해석했는데 나중에 막상 다음은 하니까 오히려 약관이 없잖아요 하고 그죠? 이래 적혀있잖아요 하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애매모호한 이런 것들은 애매하게 돌아가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이 해석이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딱 여기 본다면 이거는 계약자 이익의 원칙이겠죠. 자, 받으시고 세 번째, 고객 이익의 보호를 위해 고객과 보험자가 다르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뭔가 하면 개별 약관이 있고 개별 약정이 있고 개별 약정이 있고 앞에 일반 약관이 있죠. 일반 약관이 있습니다. 이때 요 개별 약정 요게 뭔다고 이거 다를 때는 이거 다를 때는 이게 다를 때는 상의할 때는 개별 약정 이게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의 원칙.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는 거죠. 우선의 원칙. 이 말이죠. 자, 그럼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다르게 합의한 경우는 일반 약관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약정이 우선해요.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 개별 약정이 우선의 원칙. 네 번째, 고객이 누구든지 간에 약관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말 그대로 객관적 해석의 원칙. 객관적 해석의 원칙. 해석의 원칙이죠. 객관적 해석의 원칙. 이거 말하는 겁니다. 자, 밑에, 참고로 한번 그 밑에 해설 밑에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어요. 요 약관에, 이 약관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 뭐한다고요? 또 계약 자체가, 이 약관이, 강형 법규, 즉 규정, 민법 같은 데 있죠? 근데, 또, 선량한 풍속, 이런 것과 사회적 질서에 반하지 않는 약정이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면, 위반되면 이 말이에요. 반하면, 즉, 공정성을 잃어 무효가 된다.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 참고 보시고. 자, 한번 받으시고. 그 여기까지 이제 보험에 관계된 내용이네요. 그 참고로, 요 변액보험을 한번 봐놓으세요. 변액보험. 요새 많이 노는 보험 상품이죠. 그 변액보험은 한번 받으시고, 그 19번 봐주시라는 거죠. 자, 21번. 집합 투자 운영을 따라 투자할 때 옳지 않는 것 해놨어요. 한 장 넘겨보세요. 이제 이게 펀드인데, 집합 투자 기구가 말 그대로 펀드예요. 집합 투자 기구. 이게 보통 펀드라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이게 보통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펀드인데, 어디다가 이제 투자하냐, 이 말이에요. 투자가. 예를 들어, 우리가 정권에 투자하면, 여러 정권에다가 투자하면, 여러 정권은, 여러 정권 투자하면, 정권, 집합투자기구를 하는 거고, 집합투자기구가 뭐예요? 펀드. 정권, 집합투자기구. 정권, 펀드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만약 이 여러 부동산에, 예를 들면, 우리 건물이든 땅이든, 지역을 달리하면서 여러 부동산 투자하면, 이거는요,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펀드고, 만약에 이게
특별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면, 뭐, 이거는 정권이나 부담 제외한 거. 특별 자산에 투자하면 특별 집합기구, 집합투자기구를 하는 거죠. 특별 자산 펀드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만약에 정권, 부동산, 요 특별 자산을 섞어서 투자하면, 이는 혼합자산 펀드를 하는 거고, 자산 펀드를 하는 거고, 이걸 섞어버리면, 그죠? 섞어가지고 나가면, 이는 혼합자산 펀드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보통 단기 금융상품에다가, 단기 금융상품 있잖아요. 단기 금융상품에다가, 이제 이거 갖다가 묶어 투자하면, 이는 뭐요? 단기 금융 펀드를 하는 거죠. 그 단기 금융 상품에다가 투자하면 단기 금융 펀드. 보통 통상적으로 보통 평균 만기가 전체로 딱 따진 요 묶음이 보통 평균으로 봤을 때 만기가 보통 90일 내에 들어가는데 투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 세 가지를 봐보세요. 요 세 가지를 보면 요 세 가지 요거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이거는요. 자, 얼마 이상을요? 자, 50%를 초과해야 돼요. 50% 초과. 그러니까 정권 집합 투자기구가 되려면은 정권에 투자한 자산의 합이 50% 초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총돈에. 그 부동산 같으면은 부동산에 투자한 돈이 총 펀드 자금의 50%를 초과해야 돼요. 그러면 특별자산도 마찬가지. 특별자산도 이것도 만다고요. 자, 특별자산 투자한 것이 이게 뭐예요? 총 펀드 자금 중 50%를 초과해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이게 섞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뭐예요? 비율에 제한이 없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뭐 20% 하고 여기에 뭐 얼마 프로 하도 이는 없습니다. 자, 이는 비율 제한 안 둡니다. 제한이 이는 뭐예요? 없다. 근데 단기금융펀드 이는 50%가 아니고 단기금상품에 뭐예요? 펀드 자금을 모두 투자해야 돼요. 모두. 이는 전부 투자해야 돼요. 50% 아닙니다. 이는 전부 다 투자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단기금융상품에다가 펀드 자금을 모두 다 해야 돼요. 50% 초과 이거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세 개 있죠. 요 세 개는, 요 세 마리는 통상적으로 보면 요거는 존속기간이 정해져요. 존속기간이 정해져요. 정해진다는 거예요. 존속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왜 정해지기 때문에 환금성이 약해요. 환금성이 낮단 말이에요. 즉, 현금화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요 세 마리는 환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환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요 세 가지는 상당히 펀드 자금이 이렇게 묶여버리기 때문에 이때 환매라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내가 요 펀드에 투자했는데 요 펀드 회사한테 내가 투자한 요 자금을 돌려주세요 하는 이게 뭐예요? 환매예요. 이걸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금이 묶여있기 때문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는 환매가 금지되는 거죠.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매라는 것은 별 뜻이 아닙니다. 이 자산을, 이 금융상품을 발행한 신탁회사 등에게, 즉 투자운용자산회사한테 내 이 자산을 뭐예요? 당신이 사주세요 하는 거예요. 만기 이전에. 이게 뭐예요?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정권에 투자한 이런 돈, 그 다음에 단기금상품 이거는 존속기간이 짧죠. 짧기 때문에 이런 뭐예요? 환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환매가 가능하다. 자, 요 금융상품, 요 펀드에 투자한 요 회사한테 이 뭐예요? 요 상품 사가세요 하면은 요 자산투자운용회사에서 이걸 사준다 이 말이에요. 환매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면 이게 딱 좋잖아요. 당 50% 이런 것을 만다고요. 혼합자산에 50%를 초과하여 뭐요? 50%를 초과하여 투자해야 된다. 이러면 틀립니다. 자, 이 말입니다. 자, 투자하는 펀드들이 하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50% 초과에 들어가는 거는 정권, 부동산, 그 다음 특별자산 펀드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환매 가능한 것은 돈이 묶이지 아니하고 빠르게 돌릴 수 있는 정권 집합투자기구하고 그 다음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만 가능하다는 것 한번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보너스로 한 번씩 잘 나와야 시험에. 보너스로 잘 노는 겁니다. 이거 주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맞춰야 되겠죠. 자, 그러면 21번 한번 보도록 하죠. 집합투자기구를 운영 대상에 따라 분류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앞전에 얘기했지만, 자, 정권하면 정권 1항, 정권하면 50% 초과해서 정권하면은 정권 집합투자기구. 그래서 50%를 초과해가지고 부동산 오면은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그 다음, 50%를 초과해갖고 특별자산 오면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4번에 집합투자자산에 50% 초과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이건 뭐다?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50%가 아니라 전부를. 그 답은 4번이 되겠죠. 근데 혼합자산은 이건 그냥 비율 제한 없습니다. 그냥 혼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자, 집합투자기구 중 반드시 환매 금지형으로 설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 했죠. 이렇게 하면 못 내겠죠. 이거 시험에 사지 쓴다니까. 자, 앞에 환매 금지해야 되는 것은 3마리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환매 금지가 되는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 하는 말은 환매 가능한 것, 그러니까 단기에 투자하는 정권 집합투자기구나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고르면 되겠죠. 그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정권 집합투자기구 또는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가 답이 됩니다. 1번. 자, 23번. 자, 지수펀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통 이게 ETF라 쓰죠. ETF. 상장지수 투자신탁 쓰기도 하고, 지수 연동 펀드다 쓰기도 하죠. 자, 이것도 말하기로 특정 주가 지수에 따라가도록 맞춰놓은 펀드예요. 자, 그래서, 자, 지수 연동 펀드. 보통 이거, 이러면 ETF 갑니다. ETF. 자, 이 펀드. 있는데, 이때 보통 ETF 만들어질 때, 이때 ETF 자체를 딱 우리가 이 운영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정 판매사라 불러요. 지정 판매사라고 불러요. 보통 일명 보통 이걸 우리가 AP라 쓰기도 해요. AP 약으로 이걸 지정해갖고 판매하는 ETF를 지정해서 판매하는 이 회사를 AP랍니다. 자, 이때 이 자체를 하는 이걸 보통 같은 말로 또 이걸 지정 참가 회사다 쓰기도 해요. 지정 참가 회사다 쓰기도 해요.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통 일반적으로 요 기관 투자자가 요 ETF를 요 지정 판매사 AP와 통해 가지고 이 ETF 자체도 우리가 설정이나 해지를 해요. 설정 또는 이걸 해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지한단 말이에요. 이때 ETF를 보통 설정하고 해지할 때는 상당히 금액을 크게 많이 정한단 말이에요. 자, 많이 정한단 말이에요. 이건 보통 대규모로 하죠. 대규모로. 그럼 이때 최초로 만다고요. 이걸 우리가 이것도 상장을 해요. 상장. 그래서 상장하기 때문에 이때 상장하는 이게 최초로 만든 이게 뭐예요? 이게 발행. 이거 보통 우리가 발행시장이다 이라는 거죠. 발행시장이다. 발행시장은 보통 뭐라 불러요? 이건 1차 시장이다. 그래서 보통 기관 투자자들은 발행시장, 즉 1차 시장을 통해 가지고 뭐요? 지정 판매사를 통해 가지고 ETF를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이런 시장이 바로 1차 시장 또는 발행시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 보통 대규모로 발행되죠. 그 다음 우리가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이거는 ETF 자체는 이게 거래소에 상장이 된단 말이에요. 상장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제 뭐예요? 이 거래소 등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유통하는 거예요. 이걸 유통시장이다. 또는 이를 보통 2차 시장이다 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뭐예요? 매매, 즉 사고 팔고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장소가 이게 뭐다? 이게 상장이니까 이게 바로 유통시장, 이게 바로 뭐예요? 거래소 통해 이루어진다.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이런 거래소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됩니다. 자, 보고요. 자, 이제 이게 돼서 묻고 있는 거예요. 자, 23번. 지수 연동 펀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안정적인 수익률이 장점인 인덱스 펀드처럼 자, 개별 상장 회사의 주가와 동일한 수익률을 얻도록 이 말이 뭐예요? 이 주가에 따라가도록 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개별 상장 회사의 주가가 아니고 특정 주가 지수예요. 특정 주가 지수. 어디 따라 만든 ETF는요?
특정 주가 지수에 쫙쫙쫙 따라가도록 뭐요? 설계가 된 거예요. 따라가도록. 그래서 이거는요, 특정 주가 지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 특정 주가 지수 같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코스피 200 같은 거 있잖아요. 코스피 200 이런 거 말합니다. 자, 코스피 200 이런 거. 코스피 200 이런 거. 여기에 뭐예요? 요 지수에 쭉 따라가도록 설계가 된 펀드다 이 말이에요. 이 지수에 따라가도록.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부에 틀렸네요. 자, 개별 상장 회사의 주가가 아니고, 한 회사의 상장 회사의 주가가 아니고, 뭐야? 요 펀드, 요 코스피 200 이런 특정 주가 지수에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설계된 겁니다. 일부에 틀렸다. 2번, 발행시장은 주로 기관 투자자가 운영을 하고, 뭘 통해 가지고 보통 대규모로 이용하고, 그 다음, ETF의 일반 투자자는 주로 그냥 요 유통시장, 즉 2차 시장, 유통시장을 통해 가지고 요 ETF를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보통 뭐 하게요? 이는 소규모겠죠. 자기가 사고 팔고 하는 경우가 아니니까 소규모. 이게 일주는 겁니다. 자, 거래소에서 상장되고, 상장되고, 이거 거래소 상장됩니다. 상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에 상장이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인덱스 펀드와는 달리 장중에는 실시간 요 가격이 이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실시간 제공이 되고, 일반 주식처럼 이것도 뭐요? 매매가 자유로운 상품입니다. 매매가 자유롭습니다. 자, 거래소를 통해서 매매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요 지수 연동 펀드는 분산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것도 뭐요? 여러 주가 지수 맞춘 거니까 뛰어나고, ETF의 평균 수수료는 일반 주식형 펀드나 인덱스 펀드보다는 수수료가 낮습니다. 낮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역시 뒤에 가면은 뭐 거래 수수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수 연동 펀드를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수 연동 펀드 이것도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가 어디요? 뒤쪽에 한번 정리해놨습니다. 근데 역시 앞에 얘기했죠. 펀드는 뭐다? 펀드는 일단 뭐가 없다? 이것도요. 펀드는 역시 예금 비보호 상품이라는 것. 펀드는, 그 펀드는 것입니다. 예금 비보호라고 보면 됩니다. 예금 비보호. 이거 예금 비보호 뒤에 할 거고요. 자, 24번. 다음 중, 자, 지수 연동 펀드, 즉, ETF에 관한 일반적 성격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펀드를, 요 펀드 요 자체를 갖다가 지수 연동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을 한 겁니다. 한 것으로서 펀드의 특성에, 펀드의 특성이 뭐겠죠? 펀드의 특성이 뭐예요? 펀드의 특성이 실적 배당. 펀드의 특성은, 여기서 발생한 이제 뭐예요? 요 수익을 배당해준다는 실적 배당이에요. 배당이라는 뜻이에요. 특성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 주식의 특성이 추가된 상품이다. 그럼 주식의 특성이 뭐겠어요? 정권이겠죠. 자, 상장했다는 거죠. 상장했기 때문에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유로운 매매를 말하겠죠. 자유로운 매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합쳐진 거란 말이에요. 상장해놨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자유로운 매매가 이루어진다. 이게 합친 상품의 성격이 뭐다? 이놈은 ETF라는 거죠. 지수 연동 펀드다. 이 말입니다. 그럼 1번은 정확한 뜻이고요. 그 다음, 인덱스 펀드보다 지수 추적 능력이 뛰어나므로 지수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인도한다. 한번 봐보세요. 요거는 말 그대로 이런 이 지수들을 복제를 한 게 복제. 그래서 이거는 복제를 해놨기 때문에 운용자의 능력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복제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는 운용자의 능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지. 자, 인덱스 펀드보다 지수 추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가는데 무슨 추적 능력이 있습니까? 크게. 그죠? 자, 그래서 틀렸고, 다른 펀드보다 지수 추적 능력이 뛰어난 뜻은 아니고, 그 다음에, 자, 이게 따라가도록 맞춰주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반영하는 뜻은 아닙니다. 움직임이 정확하게 인도하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가도록 설계됐다는 것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 답은 2항이 틀렸죠. 해설 읽어보시고, 일반 펀드는 환매를 통해 투자하는 반면, ETF는 주식처럼 매매하기 때문에, 적시성이 있다. 이것도, 요 펀드를 발행하는 회사에 가서, 내 요 펀드, 당신이 사달라. 내 펀드 줄 테니까 대금 달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다? 말 그대로, 이 ETF는 환매 불가입니다.
환매할 수 없습니다. 이게 또 환매 불가입니다. 이게 또 환매 불가예요. 환매할 수가 없다. 환매가 불가능하다. 왜 그렇다고요? 근데 이 대신에 유동성은 뛰어나겠죠. 왜? 굳이 요 펀드를 발행한 회사에 가가지고 요 펀드 당신이 사세요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상장이 돼 있으니까 거래소를 통해서 매매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유동성은 뛰어난 거예요. 환매가 불가하다는 거지 유동성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권시장을 통해 가지고 매매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 말이고요. 자, 근데 적시 있단 말 자체가 바로 내가 마음을 둘 때 거래소 통해서 팔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 유동성이 높다 이 뜻이에요. 자, 운영자 능력이 일반 펀드보다는 중시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딱딱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복제해놨기 때문에 운영자 능력이 뭐야? 크게 일반 펀드보다 중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형 일반형 펀드보다 수수료는 낮습니다. 그리고 거래 수수료도 없습니다. 설정과 해지에 따른 거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음 받으시고 이것도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게 수수료는 낮고 그다음 해지 또는 뭐 한다고요? 설정에 따른 거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25번. 다음은 해외 펀드와 국내 펀드. 이 뒤에 우리가 또 저 뒤에 가면 또 이 특수자산 할 때 또 할 거예요, 이거는. 할 건데, 참고 좀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좀 개념만 잡아놓기 바랍니다. 개념만 잡아놓기 바랍니다. 자, 특히 보면은 해외 펀드가 있고, 그 다음, 국내 펀드가 있어요. 국내 펀드가 있어요. 요게 구분은, 자, 조달된, 즉, 다시 말해, 요 펀드 자금을, 어디, 해외 자산에, 해외 부동산이라든지, 해외 증권이라든지, 또는, 앞에 해외 특별 자산이라든지, 요 해외 자산에 투자하면, 이는 해외 펀드예요. 근데 만약에, 요 펀드 자금을 국내 자산에 투자하면, 이는 국내 펀드라는 거예요. 국내 펀드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 펀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은 자금의 투자 대상 지역을 따르는 거예요. 투자 대상 지역. 이 자가 어디 하느냐? 투자 대상 지역. 투자 대상 지역에 따른 분류예요. 그럼 또, 요 해외 펀드는, 우리나라에서 이 모은 자금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모은 자금이 어디냐. 이 자금을 어디 모았느냐, 이 말이에요. 모은 자금을 외국에서 달러로 모아가지고 외국 투자자가 운영하는 것 같으면, 이는 뭐다? 이는 역외 펀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외 펀드라는 거고, 요 모은 자금을 국내, 말 그대로 자산 운용사가 국내에서 요 모았으면, 요 모은 자금을, 자, 이는 모았으면, 이는 역내 펀드라는 거예요. 역내 펀드라는 거예요. 그럼 주로 이거는 우리가 국내 자산 운용사가 하는 거고요. 주체되는 거고, 자산 운용사가 이거 운영 주체되는 거고, 자산 운용사가 되는 거고. 물론 이것도 뭐겠어요? 이것도 국내 되겠죠. 국내에서 운용사가 하겠죠. 근데 역외 펀드는 이거는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는 말 그대로 이거는 외국 자산 운용사가 하는 거예요. 외국법에 따라서 이는 외국 자산 운용사가 하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그게 아니고요. 이 모은 요 자금을 누가 모았느냐가 아니라 모은 자금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면 이는 해외 펀드. 국내 자산에 투자하면 이는요, 국내 펀드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자, 이때 자금을 모은 투자 운용사가, 국내 자산 운용사가 국내에서 모은 자금이면 뭐다? 역내 펀드라 하는 거고, 그 다음, 모은 것은 국내에서 모아가지고 국내 자산을 투자하면 뭐다? 이는요, 말도 국내 펀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구분이 이만입니다. 이 두 개 번역은.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가면, 우리 환위험이 있죠, 환위험. 근데 요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거는요, 자, 이쪽 보세요. 해외 펀드만 보세요. 이는 어차피 국내 자산에 투자해가지고
이는 국내 자산에서 돈 모아가지고 우리 원화로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거니까 이는 환위험이 없죠. 요거는 국내 펀드는 환위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이 보세요. 요거는 뭐예요? 국내 자산 투자자가 자 뭐예요? 원화로 모아가지고 외국에 만다고 이러는요. 달러로 나가는 거죠. 달러로 바꿔가지고 투자하는 거죠. 달러 자산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달러와 원화 간에 나중에 차이가 발생하면 환위험이 노출된단 말이에요. 이는 환위험이 뭐다? 이는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이 우리나라 사람이 만다고요. 외국 자산 운용자에게 뭐요? 돈 줘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갑이란 내국인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투자한 게 아니고 요리 갈 수 있죠. 외국 자산 운용사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 볼 때는 뭐예요? 원화죠. 그래서 줄 때 이 원화는 안 줬겠죠. 투자할 때 뭐예요? 달러로 바꿨겠죠. 이 사람 모을 때 뭐예요? 달러 하나 모아가지고 결국 달러 자산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국 자산 운용사는 달러로 모아가지고 자기 달러의 자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예요? 환위험이 없단 말이에요. 환위험이 없어요. 누가 볼 때는 외국 자산 운용사가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자기는 원화로 뭐요? 달러 바꿔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요리 가버리면 뭐가 생겨요? 환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환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 뜻이겠죠. 요 사람 볼 때는. 그래서 요 갑이라는 사람이 영내 펀드에 국내 자산 운용사를 통해 가지고 뭐요? 해외 펀드에 투자했다면 환위험 관리를 누가 해준다? 국내 자산 운용사가 해줘요. 요 관리를. 그런데 요 사람이 만약에 외국 자산 운용사를 통해 가지고 해외 펀드에 투자했다면 요 외국 자산 펀드 투자는 자국 돈이 자국 자산에 투자된 거니까 환위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야? 외국 자산 운용사는 환위험 관리를 안 해줍니다. 환위험 뭐다? 관리를 안 해줍니다. 안 해주기 때문에 요 갑은 자기가 별도로 해야 돼요. 이는 자기가 환위험 관리는 자기의 갑이 별도로 한단 말이에요. 별도로 누가 한다? 갑이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자, 이거 뒤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뒤에 또 우리가 뒷자가 나와요. 이 과목에 놓습니다. 자, 다음은 해외 펀드와 국내 펀드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모은 자금의 투자 대상 지역이 해외의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면 해외 펀드. 어디 투자했느냐? 투자 대상 지역이 외국이면 해외 펀드. 그 다음, 국내 자산 운용사가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로 해외 자산을 투자한다면 뭐요? 해외 펀드 중 역외 펀드이다. 맞나요? 해외 주식은 뭐요? 역내 펀드. 그죠? 역내 펀드이다. 해야 되지. 맞네요. 자, 그 다음, 근데 역외 펀드하면 틀리죠? 역외는 외국, 뭐요? 자산 운용사를 통해 투자한 거예요. 다음, 국내 펀드에 비해 해외 펀드는 상대적으로 환매 기간도 길고 판매 수수도 비싼 편입니다. 자, 역내 펀드의 환위험 관리는, 역내 펀드 같은 경우는 환위험 관리를 국내 자산 운용사가 이거는 환위험 관리를 해줍니다. 근데 뒤에 보면 뭐 한다고요? 역외 펀드는 환위험 관리를 뭐요? 외국 자산 운용사가 달러로 모아가지고 달러 자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결국 달러가 같기 때문에 뭐다? 환위험 관리를, 환위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자산 운용사는 환위험 관리 안 해줍니다. 안 해주기 때문에 뭐요? 내국인인 갑이 투자자가 별도로 환위험 관리를 자기 스스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역외 펀드의 환위험 관리는 해외 자산 운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 투자 자신이 갑이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 답은 4번이 틀린 겁니다. 4번이 틀렸다. 이거는 환 할 때 하겠죠. 환. 자, 26번. 자, 다음은 주가지수 연동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이다. 나왔네요.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왔네요. 중요한 게 나왔네요. 자, 26번은 별표 쳐야 되겠죠?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중요한 게 나왔네요. 자, 보면 우리가 뒤에 가면은 EL자가 들어가면 EL 요 뒷끝 놔놓고요. EL자 들어가면 이는 말 그대로
주가 지수의 링크, 주가 지수의 링크 연계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주가 지수 연계라는 뜻입니다. 주가 지수 연계. DS, 세컨드 오면은 뭐가 되겠어요? 주가 지수 뭐야? 연계 또는 연동, 연계 정권이라는 거고. 뒤에 뭐가 나오면은요, 딱 앞 보면은 D가 나오면 이는 뭐다? 앞에 예금 따는 거죠. 주가 지수 연동 또는 연계 예금. 만약에 펀드, F가 나오면 주가 지수 연계 펀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뒤에. 자, 여기 따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 다음에 이렇게 뭐가 나오느냐 말이에요. 나오는 게 뭐예요? S면은 주가 지수 연계 뭐예요? 정권이라는 거고. D가 나오면 주가 지수 뭐예요? 연계 예금이 되고. F가 나오면은 펀드. 그죠? 주가 지수 연계 펀드를 하면 돼요. 이때부터 연계란 말이 이게 뭐예요? 연결되어 가지고 따라가는 구조. 그러니까 연결해 가지고 계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계를 같은 말로 연동이라 쓰게 돼요. 연동. 그래서 연동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 지수에 연계되는 것은 크게 ELS, 주가 지수 연동 또는 연계 정권, ELD, 주가 지수 연계 예금, 또 ELF, 주가 지수 연계 펀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공통점이 말 그대로 채권, 즉 이 기초자산, 기자산. 보통 이 기초자산이 있는데 이 기초자산 자체가 이게 보통 채권이에요. 채권에다가 플러스 요 주식 등에 관한 주식 관련 보통 뭐예요? 옵션이 매겨진 거예요. 주식 발생 상품. 이 대진 거예요. 즉, 주식 발생 상품 이게 뭐예요? 이제 옵션. 선택. 여기다가 이게 대진단 말이에요. 옵션. 선택이 된 거예요. 묶어진 거예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자체를 볼 때 좀 몇 개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거 나누시고요. 자, 원금 보장을 봐야 돼요. 원금 보장. 먼저 원금 보장 봐줘야 돼요. 원금 보장. 원금 보장이 뭐야? 100%. 그 다음, 95%. 그 다음, 90%. 그 다음 또 비보장. 보장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보장 안 되는 거. 비보장. 즉, 비보장. 비보 쓰기도 하고, 이게 보장 안 되는 거 비보장. 이렇게 뭐요? 이 중에서 뭐다? 투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선택. 이게 바로 ELS예요. ELS는 투자자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ELS는 선택할 수 있다. 원금에 대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ELS고요. 그 ELS는 나중에 시험 잘 나오니까 한번 봐줘야 돼요. ELS 봐야 되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보면, 이건 선택적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자, ELD 같은 경우는, ELD는, 이건 예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00% 보인대요. 원금 보장이 100% 보장되는 것이. 이는 뭐다? 자, 주가 지수 연동 예금이에요. 자, ELD인데, 여기서 ELD만, 예금이죠?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이거는 뭐예요? 상품이에요. 예금이에요, 예금. 이것만 뭐예요? 자, 예금자 보호 대상이에요. 이것만. 그러면 ELS나 ELF는 얘기했죠. 펀드는 들어가면 다 보호대상 이랬죠, 거의. 그죠? 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보면, 자, 중도 뭐예요? 해지가 되는 게 있죠. 해지. 중도 해지가 가능한 거는, 자, 실적 배당이면서 실적을 배당해준다. 실적 배당하면 주로 뭐예요? 펀드죠. 실적 배당이기 때문에 실적 배당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자,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거. 원금 보장 안 됩니다. 실적 배당이어서. 그래서 실적 배당은요, 이익만 배당해주는 것이 아니고, 뭐요? 손실도 배당해주는 거예요. 손실을 배당하면 내가 투자한 원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원금 보장이 안 돼요. 안 되면서. 한 개 더. 환매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환매가 가능하다. 환매가 가능한 게 있습니다. 환매가 가능하다. 이거 있죠. 자, 그럼 뒤에 보면 우리가 중도 해지. 즉, 중도 해지나 환매. 중도 해지가 가능한 것. 그럼 중도 해지가 가능한 이거는 요것만 가능해요. 이게 뭐다? 말 그대로 ELF라는 거야.
즉 주가지수 연계 펀드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개 봐야 될 것은 자, 크게 보지 마시고 뭐 좀 봐주시라고요. 시험에 요 세 개 중에서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예금이죠. 예금자 보호 대상이니까 예금이죠. ELD 주가지수 연동 또는 연계 예금이 되고, 그 다음 주가지수 연동 예금은 이거는요 원금이 100% 보장된다. 근데 원금 보장이 안 되면서 또 실적 배당의 형태이고, 중도 해지가 가능한 것은 ELF만 가능하다. 중대지는. 그럼 결국 ELS나 ELD는 중도 해지가 안 됩니다. 자, 이거 좀 봐주시라는 거예요. 이거 좀 봐주시라는 거죠. 가시 묶었죠. 자, 그럼 한번 봐봅시다. 자, 26번. 다음은 주가지수 연동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주가지수 연계증권은 기존의 금융상품, 투자상품에 주식 관련 파생상품을 혼합한 형태다 한 복합상품이다. 이 말이죠. 복합했다 이 말입니다. 기존의 금융상품 있는 데다가 채권 있는 데다가 국공채 있는 데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가지수의 성과에 따라요. 성과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진다. 그 다음 ELS는 원금이 100% 보장되면 틀렸죠. ELS는 이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원금 100% 보장하는데 할 수도 있고, 원금 95% 보장되고 할 수도 있고, 5%까지 날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날아갈 수 있다. 이는 10%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자 2번 틀렸죠. 그렇지만 중도 100% 보장이 아닙니다. 100%, 95%, 90% 비보호, 즉 비보장 등 다양합니다. 자, 그 다음 중도 해지했다는 부담이 큽니다. 커서 보통 이놈 한다고요. 잘 중도해지를 안 합니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건 예금자 비보고, 예금자 보호는 뭐밖에 없다? ELD밖에 없다. 자, ELD는 사망. 그럼 답이 2항이 틀렸고, 원금 보장이 확실한 뭐요? 은행의 예금 상품입니다. 예금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금자 보호 대상입니다. 이것만. 그 수익 구조는 뭐요? 낙아웃행입니다. 뒤에 28번에 살 겁니다. 28번에 살 겁니다. 28번에 나오니까 보시고요. 다음, 주가지수 연계 펀드는 투자 원금의 대부분을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발생한 이자로 ELS나 또는 뭐요? 주식 워런트 정부 등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봐놓으시고 뒤에 그때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27번. 그래서 시험에 잘 놓은 거 제가 요 26번의 요약을 27번에 옮겨놓은 겁니다. 이게 시험 잘 놓는 거. 자, 주가지수 연동 금융상품 중 괄호에 들어갈 금융상품의 종류가 적절치 않은 것은 실적 배당 나왔죠. 실적 배당이고 원금 보장이 어려운 것. 예측이 어렵다는 것은 뭐죠? ELF. 말 그대로 주가지수 연동 펀드 또는 주가지수 연계 펀드 되겠죠? 자, 그럼 ELF 하자고 2번. 원금이 100% 보장되는 것은 예금. ELD. ELD가 뭐예요? ELD. 이게 주가지수 연동 예금. 이거는 소비자,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죠. 그래서 예금 사망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하나밖에 없죠. ELD죠. ELD. ELS와 ELF는 뭐예요? 예금자 비보호입니다. 예금자 비보호. 그 답은 사망이 틀렸네요. ELD 해야 되죠. 자, 뭐뭐는 주가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설계된 사진약정에 따라 원금의 모두 또는 일부가 보인다. 그 원금 보장 100%로 하면은 뭐예요? 100% 하면은 100% 보장이 될 것이고, 95%로 하면은 95% 보장해주면서 5%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원금을 90%로 자기 선택하면은 원금의 90%가 보장되고 10%는 손실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다? ELS 이 말이죠. 그 답은 사망이 틀렸죠. 사망을 ELS를 ELD 주가지수 연동 예금을 바꿔야 되겠죠. 자, 됐고요. 자, 다음 28번 나왔는데 28번은 말 그대로 이제 ELS 요 구조 이제 요걸 설명할 거예요. 요거 구조 요거 자, 이제 요 28번은 요거 설명할 겁니다. ELS 요 구조를 설명할 겁니다. 자, 원금 보장이 100% 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걸 설명할 거예요. 원금 ELS 중에서도 원금 앞에 내가 보장이 100% 되는 것도 있다 했죠. 이제 이 구조 설명하는데 이게 28번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28번에서 하는 요 구조이기 때문에 8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ELD는 낙아웃행이라 했습니다. 이 중에 낙아웃행에 소통한 데 했습니다. 좀 더 한번 볼 겁니다. 자, 같은 거죠. 자, 좀 쉬었다가 이거 뭐예요? 8강 28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